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의 해외 생산 법인 설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한 미국 등 선진국은 1978년 12월부터 한국산 컬러 텔레비전에 대해 수출 자율 규제 협정의 형태로 수입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수입 규제는 텔레비전 수출이 전체 전자제품 수출액의 80 내지 90%에 이르고 있던 당시의 삼성에게는 위협이자 큰 타격이었습니다. 삼성은 시장 다변화를 위해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높은 관세 장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PAL 방식의 특허권을 보유한 독일의 텔레푸켄사가 사용권을 유럽 국가들에게만 허용하여 비유럽 지역의 컬러 텔레비전 수출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L 방식 특허 사용권 획득이 필요했고,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는 PAL 방식 지역 내, 즉 유럽에서의 법인 설립과 생산 공장 건설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유럽 현지 생산법인 설립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최종 입지로 포르투갈을 선정합니다. 포르투갈은 텔레비전 보급률이 26% 수준으로 가장 낮고 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서 원가 면에서 유리했습니다. 특히 1985년경에 EU의 전신인 EC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이후 EC 영내 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에 인접하고 있어 아프리카 및 중동 시장 진출의 전진 생산 기지로서도 최적 요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의 컬러 텔레비전 조립 생산을 위한 합작 대상 업체를 신중하게 물색한 끝에 현지 컬러 텔레비전 조립 생산 업체인 에마세트사, 그리고 영국의 가전제품 판매회사인 MRI사를 합작선으로 결정했습니다. 에마세트는 수도 리스본 근교의 에스토릴시에 공장을 두고 컬러 텔레비전을 비롯해 흑백 텔레비전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였고, MRI는 흑백 텔레비전을 에마세트에서 수입 판매하며 한국, 일본, 홍콩 및 네덜란드에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1982년 3월 리스본에서 에마세트와 MRI 그리고 삼성전자 사이에 연간 15만 대 규모의 포르투갈 최대의 컬러 텔레비전 공장 건설과 이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계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습니다. 자본 비율은 삼성 55%, 에마세트 35%, MRI 10%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자본 투자 이외에 생산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받으며 그 밖에 부품 공급을 책임지되 소요 부품의 50%는 한국에서 직접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에마세트는 자본 투자 외에 공장 건물과 종업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및 양국의 아프리카 지역 식민지에 대한 판매권을 가지고 MRI는 영국에 대한 판매권을 갖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합작회사 설립으로 삼성전자는 외국의 특허를 도입해 컬러 텔레비전을 생산한 지 6년 만에 순수한 자체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해외 생산 기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9월 포르투갈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합작회사는 컬러 텔레비전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생산된 제품은 14인치 소프트 터치 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로
합작선인 에마세트에 의해 포르투갈에서 판매되었습니다. 합작회사가 1983년 4월 독일의 텔레풍켄사와 PAL 방식의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삼성전자는 컬러 텔레비전의 유럽 무대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1983년 5월 네덜란드와 덴마크에 삼성 브랜드로 텔레비전을 수출했으며 10월부터는 영국에, 1984년 6월부터는 독일에도 수출을 개시하였습니다. 그 뒤 합작회사는 EC 11개국과 북유럽 3개국, 아프리카 2개국 등 16개국으로 시장을 확대해 설립 목적인 유럽 및 인접 시장의 개척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985년 컬러 텔레비전 수출액은 4천만 달러에 이르렀고 기술 및 브랜드 제공에 따른 로열티의 본사 송금액은 1986년 23만 달러, 1987년 35만 달러, 1988년 35만 달러로 3년 동안에 1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로열티 수입은 국내 전자회사가 기술 수출에 의해 거두어들이는 최초의 성과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두 번째 해외 생산법인 설립의 후보지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국제화 추진의 필요성과 수입 규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최대의 도시인 뉴욕 인근의 뉴저지를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1983년 3월 뉴저지주에서 록스베리를 최종 입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입지 선정 후 토지 매입과 건설 자금에 충당할 재원 조달은 산업 수익 공채를 발생해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사용 한도가 1,000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매우 저렴한 양질의 재원이었습니다. 산업 수입 공채의 발행 절차는 매우 까다로웠으나 삼성전자는 1983년 12월 910만 달러의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84년 12월에 준공된 미국 생산법인은 대지 9만 평, 건평 6,700평의 규모로 총 투자비는 2,500만 달러였습니다. 자본금 200만 달러를 삼성전자가 전액 출자한 이 공장은 컬러 텔레비전 연산 36만 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법인은 1987년에 연산 컬러 텔레비전 100만 대, 전자레인지 40만 대에 이르는 사업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1991년 인건비 부담 등으로 멕시코로 이전하게 됩니다. 포르투갈과 미국의 현지 생산 공장의 성공적인 가동과 운영으로 삼성전자는 유럽 진출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니다. 포르투갈 생산법인의 PAL 방식, 컬러 텔레비전의 현지 생산에 의한 우회 수출 성공과 미국 생산법인의 성공적 운영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지역의 두 번째 생산기지 구축을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 시장의 VCR과 전자레인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두 번째 유럽 생산기지의 주력 생산 품목으로 VCR과 전자레인지를 택해야 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가운데 이들 두 품목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영국과 서독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영국이 후보지로 선정됩니다. 삼성전자는 영국 내에서의 입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 빌링햄시를 공장 입지로 선정합니다. 런던 북쪽 420km에 위치한 빌링햄은 고정 투자비와 인건비, 외국 투자에 대한 정부의 특혜 등으로 영국 내 후보지 중에서 가장 유리했습니다. 또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건물 확보가 가능하고 멀타드, 필립스, EMI 등 전자제품 및
부품 생산업체가 많이 인접해 있어 기술 및 경영면의 정보 입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와 체결한 현지 생산법인의 설립 및 공장 건설에 관한 기본 합의서에 따라 삼성전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3만 평의 대지 위에 공장 건설을 착수합니다. 공장 건설에는 삼성전자가 출자한 자본금 200만 달러와 영국 정부의 보조금 및 현지 금융 등을 포함한 총 5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1987년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영국 생산법인은 연산 15만 대 규모의 전자레인지 생산시설을 갖추었습니다. 1988년에는 연산 15만 대 규모의 VCR 생산 라인을 건설하지만 결국에는 이전하게 됩니다. 멕시코 생산법인은 1988년 3월 미국 생산법인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무역 마찰을 줄이고 미국 생산법인에 대한 소형 컬러 텔레비전의 공급과 중남미 수출의 전초 기지로서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컬러 텔레비전에 대한 덤핑 부과에 따른 수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회 생산 거점의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에 인접한 멕시코가 자연스럽게 후보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이해관계상 물류 이동이 자유로우며 RCA 등 미국의 우수 컬러 텔레비전 메이커들이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 미국산 부품 조달이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988년 3월에 멕시코 생산법인을 설립한 뒤 멕시코 서북부의 국경공업지대인 티후아나 공단 내에 대지 6,230평을 확보하고 3,260평 규모의 공장 건설에 착수해 9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생산 설비와 제조기술, 자재 등은 미국 생산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19인치 이하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부품인 샤시를 생산해 미국 생산법인에 공급했습니다. 가동 당시에는 1개 라인에서 19인치 이하 소형 컬러 텔레비전 3만 대를 생산했으나 1989년 4월 미국 현지 생산법인에서 2개 라인을 이서해 3개 라인으로 확장, 연간 생산 능력을 60만 대로 늘렸습니다. 1991년 12월에는 미국 생산법인의 대형 모델 생산 라인을 이전하는 등 생산 능력 확장에 힘써 1994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100만 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해외에 생산 공장을 만들면서 세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1997년 말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한국은 물론 삼성전자도 창업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영환경도 해외 부분의 부실이 급증했고 대규모 적자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영 전반의 거품 후유증까지 겹쳐 경영 실적과 재무 구조 등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998년 매출이 4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전력용 반도체 사업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해외 자금의 확보와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시스템 LSI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998년 12월 전력용 반도체 사업을 미국의 페어차일드에 매각하기로 하고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1999년 4월 전력용 반도체를 생산하던 부천 사업장의 설비와 인력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페어차일드에 이관했습니다. 그 밖에도 1998년 5월 한국 HP의 지분 45%를 합작선인 HP에 전량 매각했습니다. 양도 가격은 3,600만 달러였으며 달러 결제 지분 매각으로 외화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99년 3월에는 삼성 GE 의료기기 주식 전부를 1,38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해외 부분에서도 매각을 진행하여 ATM 칩의 개발과 판매를 담당하던 아이스티사를 1998년 3,260만 달러에 미국의 PMC에 매각했으며 화합물 반도체 회사인 SMS를 1997년 12월 600만 달러에 미국의 와킨슨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TV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996년 인수했던 DIBA를 1997년 120만 달러에 미국의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에 매각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영위기는 극복되었고 삼성전자는 그런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대표기업에 대해 강의하며 한국의 경제 발전을 기업 중심적 시각에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시각과 기업의 시각은 다른 측면이 많지만 서로 다른 시각을 통해 수강생 여러분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여러 방향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대표 기업의 이해 강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